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세계와 K죠. 이 시간은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뭐 세계 소식은 요즘 이 사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자지구 개발선언, 야 이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 가자지구 주민들을 인근 아랍 국가로 보내고 이런 계획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요르단 국왕이 조금 난감한 것 같습니다. 아유, 어떤 네. 상황입니까? 자, 일단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네. 공식적인 정상회담이 제일 먼저 이제 만난 사람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고요. 네. 두 번째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고요. 세 번째가 요르단이에요. 국왕이었어요. 국왕. 저기는 국왕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요르단 국왕을 만나기 전에 트럼프가 어떤 폭탄 발언을 했냐면은 네. 가자지구를 이제 미국이 소유해서 개발하겠다. 그리고 그럼 가자지구의 주민 230여만 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인근 국가인 이집트와 요르단으로 이주시키겠다라는 폭탄을 던져놨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아랍 국가들의 공식 입장은 팔레스타인인들의 강제 이주에 대해서 반대한다예요. 뭐 사실은 아랍 국가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팔레스타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거고 인종 청소에 해당하고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계속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사실 요르단 국왕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아니 요르단하고 미리 어떤 사전에 얘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제일 먼저 저기 좀 받지? 팔레스타인인들 좀 받지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실 우리가 원래 외교의 장에서는 굉장히 외교적 언사라고 해가지고 상대국을 직접적으로 저격하거나 부담을 줄 수 있는 말들을 대놓고는 안 하는데 네. 거기서 유일하게 벗어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그분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놓고 야, 좀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르단 국왕 입장에서는 이거는 예 저희가 받겠습니다. 싫은데요라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가시방석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했던 말이 가자지구의 어린이 2,000명을 빨리 저희가 급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발언 자체가 사실은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저는 더 충격적이었던 게 아니 그럼 가자지구를 사겠다는 얘기냐 그린란드 매입하듯이 사겠다는 얘기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니 가질 거야. 가진다고요? 예. 그러니까 아니 무슨 권한으로? 근데 미국의 권한으로. 이 난감합니다. 예. 저는 이게 정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신제국주의자라고 명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왜 막말로 남의 땅에 대해서 뭐 하는 소리입니까? 아이고 또 얄팍하고, 웃긴 예. 사연 여기 붙여져 있는 거 뭐냐면 이제 데오도르 뭐였죠? 그 시온주의를 만들었던 분이 데오도르 하여튼 그 이스라엘 총리 예,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그 국부 시온주의를 만들었던 그분이 시온주의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오스만 제국 술탄이랑 만나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 근처 땅을 우리한테 넘겨주시면 우리는 이제 이네들의 빚을 다 갚겠다. 돈을 다 갚아주겠다. 그래서 그걸 보는 오스만 제국 술탄이 눈치를 채가지고 빨리 이제 그 부하들한테 시켜요. 그럼 예루살렘 인근에서 그 재단 땅들이 있으면 그것들 다 가서 돈으로 구매해서 나의 개인 소유로 해라. 그래서 가자가 사실은 1차 대전 때 영국한테 점령 당하기 전에는 전체가 술탄의 개인 소유 땅이었어요. 술탄 땅이었습니까? 네. 개인 땅? 네. 그래서 지금 그 술탄의 증조선주가 나왔어요. 트럼프 너 거기 살려면 그러면 우리한테 구매해야 되는 거야. 팔아라. 우리한테 있어 써 있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한테 살아. 우리한테 살아. 그래서 이거 무슨 말이냐면 개소리를 제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트럼프가 이렇게 이 가자지구 지금 주민들을 요르단이나 다른 나라 아랍 국가에 보내고 또 본인은 지금 자기 거라면서요. 이런 이게 무슨 속내 이게 뭐라고 봐야 됩니까? 트럼프가 또 그냥 막 하진 않으니까요. 당연하죠. 모든 계산이 다 서 있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트럼프는 사람들이 아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먼저
폭탄처럼 맞습니다.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폭탄이 떨어져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우왕좌왕 난리를 쳐요. 예.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방어막들을 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즐기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폭탄 발언으로 인해서 일단 제일 먼저 구해준 사람이 저는 네타냐후라고 생각해요. 아. 네타냐후가 하마스와 휴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내부에 있는 극우들로부터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총리 자리가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이걸 다시 휴전을 깨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트럼프가 이걸 꽝 하고 던져주니까 아하. 이 주장은 사실 가자 지구마저도 여기 유대인 정착촌으로 만들자라는 건 이스라엘 내부의 극우들의 주장이었거든요. 네. 그 주장에 일정산에 있는 거잖아요. 같은 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다만 그거 이제 미국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살짝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 지긋지긋한 가자지구 주민들을 내쫓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딱 그 얘기를 하죠. 아유. 후속 조치는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바로 받아서 가지고 가잖아요. 자, 이 네타냐후를 제일 먼저 구해줬어요. 두 번째, 네. 하마스는 이제 휴전을 기해 가지고 어떻게든 꿈을 꾸면 본인들은 살아남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당장 이 땅 자체가 없어질. 그러니까 본인들이 세력을 확장을 시키려면은 근거지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지조차 빼앗길 상황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하마스도 나름대로 대응 방식을 구해야 돼요. 자, 주변 국가들은 일단 우리는 적당히 팔레스타인 편 들면서 트럼프 들어오면 트럼프하고 약간 거래를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아랍 국가들, 중동 국가들 네. 입장에서는 대책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반대를 했더니 네타냐후가 딱 그 얘기를 해요. 사우디한테 야, 너네 맨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만들어주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너네 땅덩어리도 넓은데 너네 나라에 세워줘. 그럴 수 이렇게까지 있겠네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사우디 큰형님을 중심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거 우리가 트럼프를 어쨌든 그 상황까지는 안 가기 위해서 설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대안을 마련을 해서 트럼프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구경하면서 우리하고는 그래도 약간 우리한테는 피해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던 아랍 국가들한테 트럼프가 꽝 하고 숙제를 던져줘 버린 거죠. 국면을 딱 전환시켜서 그렇습니다. 고민거리를 던져준 거네요. 이제 그러면. 문소매님 말씀하셨던 그 니네들이 팔레스타인이란 나라를 그러면 사우디에서 만들어라는 예. 거는 나테냐후야 말이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자꾸 트럼프는 이런 식으로 가니까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생기지 않는 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랑 수교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그러면 중동 언론에서 무슨 얘기 나오면 그럼 너네들 가서 이스라엘을 미국에서 만들어라. 미국에서 땅이 많으니까. 이렇게 말이 이어가는 거의 결과가 뭐냐면 사실은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수교 직전까지 왔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망했잖아요. 왜냐면 모하메드 빈 살만도 성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요? 만만치 아쉬운데 예. 이렇게 나타냐가 돈 비는 걸 보고 이렇게 뭐라고 거부를 가질 사람 아니거든요. 그렇지. 뭐냐 결론이 지금 중동에 있는 병화 프로세스가 79년부터 시작했던 병화 프로세스는 지금 위기에 빠졌어요. 네. 그 예전에는 모든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수교도 안 했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근데 79년 이후로부터는 카터 대통령 이제 시절을 밟으면서 일단 이집트, 다음에 이제 요르단, 그렇죠. 이스라엘 인정했고 전쟁을 안 하기로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집트가 말하는 거는 이거는 전쟁 선포와 다른 거 없다. 그럼 뭐예요? 결과가 뭐예요? 병화에다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1979년이 사실은 이제 이집트랑 이스라엘이 수교를 맺은 건데 다들 그 팔레스타인인들이 오랫동안 살고 있던 곳에 1948년에 유엔의 승인하에 이스라엘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땅이야? 네. 라고 나라를 공국해 버리잖아요. 인근 국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없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적으로 둘러싸인 궁지에 몰린 상황이 됐는데 이 이스라엘이 미국이라는 큰형님을 탁 등에 업고는 이 폐악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되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제시한 게 중동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이집트하고 요르단이에요. 비산유국이고 제일 하다 좀 보니까 못 사는. 그러니까 네. 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1년에 원조금만 2조 원이 넘는단 요르단은 말이에요. 특히
피 먼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이집트도 사실은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엄청 가난한 나라에서 네. 중동 지역에 우리가 왜 외국인 노동자 보내듯이 이집트가 가장 많은 외국인 그러니까요. 노동자를 보내는 나라거든요. 기름이 안 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살 수 있는 땅이 이집트 땅은 넓다고 하는데 살 수 있는 땅이 나일강 인근밖에 인근밖에 없어요. 없으니까. 네. 예. 그래서 본인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가자지구 주민들까지 받아라. 근데 미국 말을 또 거스를 수는 없고. 네. 그래서 LCC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원래 트럼프를 만나러 가기로 했다가 취소했어요. 아. 왜 가면 요르단 국왕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거거든요. 앞에서 대놓고 너 어떻게 할 거야? 네. 이런 상황이니까 저 일단 못 가겠다라고 막아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공부가 제가 이스라엘 언론에서 어젯밤에 봤었던 기사인데 그 이집트 국경에 있는 그 공부에다가 전쟁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린 상황이에요. 그 정도입니까? 지금 상황이 전쟁이 날 수도 있다. 네. 예. 이미 지금 그 이번 주 토요일에 내일이죠. 네. 내일이 다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휴전안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아니면 이유로 그건 이제 시청자분들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는데 네. 하마스는 원래 이번 주 토요일 날 돌려주기로 했던 그 3명 인질 관련해서 예. 안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휴전 협상 자체가 아주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또 전쟁이나 전투가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군이 공격을 하고 있고요. 휴전 기간이면 사실 교전을 하면 안 되는 원래 건데 같으면. 공격을 하고 있고 시리아 내부에 있는 하마스 무기 창고도 폭파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휴전하자라고 해놓고 뒤에서 계속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제 휴전 내용 중에 구호품 들어가게 해주고 뭐 이런 조건들 있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제대로 안 지킨다는 거죠. 근데 대놓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키는데 하마스가 안 지키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휴전하게 만들어 놓고 트럼프는 폭탄을 던졌잖아요. 예. 그러면 이 휴전이 과연 유지되기를 원하는 건지 그게 저희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마스 입장에서는. 네. 자, 미국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막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또 다른 또 영토 팽창주의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멕시코만 이거를 미국만으로 바꾸는 행정명령 이렇게 서명을 네. 했었는데 트럼프가 이거를 안 따르는 AP죠. 취재를 제안했어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자, 트럼프가 사실 이제 원래 선주민 언어인 산을 이제 본인이 존경하는 대통령 이름으로 산을 이름을 일방적으로 네, 바꾸고 바꿨죠. 동시에 멕시코만은 미국만으로 이제 바꿀 미국만. 거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애플은 지도에서 이제 바꿨어요. 네. 근데 AP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보니까 이걸 미국만으로 바꿨을 때 우리는 글로벌 뉴스사인데 글로벌 통신사인데 전 세계인들이 봤을 때 헷갈릴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는 뭐 미국만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우리는 멕시코만이라고 쓰자.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니까 그걸 딱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백악관 측에서 저기 AP통신 이제 들어오지 마세요. 브리핑에. 당신네 자리 아니, 없어요? 웃긴 거 뭐냐면 야, 미국에서 대단해요. 뉴멕시코라는 네. 주가 있는데 그럼 그거 이름 다 바꿀 거냐? 뉴미국. 네. 뉴미국으로 아메리카. 바꿔야겠네. 아메리카 이라는 것도 그 아메리카 베스푸치라는 그 대항해 시대에 있었던 그 그러니까요. 아니 그 사람 이름을 쓴 거예요. 아메리카 베스푸치 사람 이름 쓴 거잖아요. 그러면 뭐 트럼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예요? 예. 되게 놀라운 건데 이걸 갖고 또 취재까지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하죠. AP입니다. 그 큰 AP한테 자 이렇게 되면 네. 사실 트럼프는 절대 먼저 얻어맞고 참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심지어 본인이 먼저 때렸는데 때려서 상대가 반응을 한 거고 대응을 한 건데 정당 방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때리거든요. 나 맞았네 이러고 또 다시 때리거든요. 자, 이 상황이 되면은 미국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 내부가 오히려 계엄령이 선포됐던 우리나라보다 더 혼란스럽다는 얘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가냐면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파 출소 만든 것처럼 네. 저기 온라인에서 우리도 신고를 받겠다 여러분. 온라인에서 여러분 많이 신고해달라. 지금 이 정부의 잘못된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거 지금 아닙니까? 상황이 좀 난감하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민주당 너네 뭐 하냐. 아무리 의회에서요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너는 뭐 하냐 이러니까 이제 민주당 측에서도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게 반 트럼프 시위에 참석을 해서 트럼프 비판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의 민주파출소처럼 우리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불합리에 대해서 신고를 받겠다. 예. 신고해 주십시오라고 사이트를 열었죠. 자, 이게 영토 확장 얘기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 또 다른 얘기긴 합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 또 파나마우나 저 파나무나 가요. 갑니까? 네. 그 트럼프 토마토 뉴스에서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 파나마우나 가서 트럼프가 지금 가져가는지 보러 가시는 겁니까? 네. 그냥 구경 가시는 거 아닙니까? 네? 진짜 가십니까? 진짜 이제 그 운하까지 가요. 언제 가십니까? 내일. 바로 가시네요. 좋습니다. 근데 그 파나마하고 지금 그린란드 말이 많은데 덴마크는 또 반대로 야 우리 캘리포니아 사자 이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이건 네. 약간은 풍자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그렇죠.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알파고 기자가 그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응수를 하는 수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 붙잡고 상식적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덴마크인들이 야 우리 덴마크에 필요한 게 뭐지? 우리 부족한 게 뭐지? 뭐 햇살 떨어지고 좋은 해변에 우리도 그러면 가장 좋은 게 캘리포니아네? 마이 캘리포니아 청원을 올렸는데 50만 명 목표를 올렸는데 20만 명이 넘었다는 거 여기도 아니에요. 장난 아니네요. 야, 우리도 돈 모아가지고 캘리포니아 사자. 가뜩이나 트럼프 캘리포니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살 수 있을 것 같아. 캘리포니아 또 민주당 쪽이에요. 당연합니다. 자기는. 거기는 전형적인 블루웨이브 지역인데. 예, 그렇죠. 근데 그 가격으로 따질 때는 살 수 있어요, 근데? 덴마크를 한 100배로 꼽아야지 캘리포니아에 그러니까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못 사죠. 뭐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사요? 이게 결국은 트럼프가 하는 말이 얼마나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네가 하고 있는 얘기가 이런 거야. 야, 니들 우리가 이렇게 캘리포니아 사겠다 그러니까 니 어떻게 느껴지냐?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라고 느껴지지. 우리가 지금 딱 그 기분이야. 역지사지를 보여주는 거죠. 거울 치료. 그 지난주에 저희가 탄핵 발의 뭐 얘기도 했는데 미국 국민들은 지금 안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크게 반발하고 있는 아니, 겁니까? 아니면 좀 겁을 먹고 있습니까? 공무원들한테는 이제 그 명령들 내려오잖아요. 그 위헌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대요. 마찬가지네요. 위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겠네요. 정부 효율부라고 해가지고 예. 머스크가 수장인 그러나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게 또 놀라워요. 그렇습니다. 그냥 부처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 예. 게다가 머스크도 특별 공무원 지위예요. 네. 이건 뭐냐면은 사실 의회 승인을 받은 부처 같은 경우에 거기 수장을 맡으려면은 상원 인준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거 그렇죠. 다 필요 없이 본인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검토도 안 하고 특별하게 정말 말 그대로 진짜 특별 지위 혜택을 네. 부여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잘 부릴 수 있는 사람들로 한 30-40여 명을 탁 꾸려가지고 그들이 백팩 메고 후드티 딱 입고 부처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야 이거 내가 보니까 이거 다 잘라야겠네 라는 식으로 지금 거의 3주 만에 거의 대부분의 연방 기관들을 다 장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트럼프가 거기다 힘까지 실어줬어요. 자 지금부터 머스크가 하는 거에 니네 다 협조를 하고 그리고 사람 뽑고 싶잖아. 4명 자르면 1명 뽑을 수 있게 해줄 건데 그거 반드시 정부 효율부에 허락하에 뽑아야 돼. 뽑아라. 네, 그런 식으로 해준 거죠. 그러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일괄적으로 지금 해고 통보를 다 받은 거 아닙니까? 200만 명이 넘거든요. 그 사람들을 입장에서는 밖에 나와가지고 니들이 그렇게 IT만 하는 애들이 앉아가지고 그 숫자상으로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니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단순히 숫자 계산해가지고 또는 뭐 수입 지출 비교해보니까 이거 다 적자네? 그럼 다 잘라.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밖에서 우리는 머스크를 뽑은 적이 없는데 왜 머스크가 이런 칼날을 휘두르고 있느냐. 파시스트다. 물러가라. 이러면서 항의를 하고 있고 법원에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고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소송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법원에서는 위헌적이다라는 판단을 내리죠. 근데 이게 그렇죠. 일시적인 판단밖에 못 내린다는 거예요. 법원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랑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거에 뭐 움찔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위축될 것도 아니고 지금 그래서 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하잖아요. 일할 수가 없죠. 이런 그러면은 상황이. 스탑되는 것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자, 요 상황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이 머스크가 미국 정부하고 대규모 장갑차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 특별 공무원인데 자기 이익을 얻는 거를 하는 거. 이건 우리
대한민국 법상으로 보면 이해충돌 이런 거 해당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영란법과 걸리죠. 김영란법 뭐 등등의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제 보기에는 이 트럼프하고 머스크의 그 결혼이 결혼이다. 오래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시다시피 우주선에 올라가면 네. 하나씩 이렇게 놓치고 올라가잖아요. 밑에 다 빼잖아요. 그래서 1단, 2단, 3단. 네. 그 트럼프는 자기 더러운 일들을 리본을 통해서 하고 이제 충분히 국민의 그 분노가 가득 차면 그때 슛 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네. 머스크 입장에서는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와 관련해서 연방 정부, 연방 기관에서 엄청나게 많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일단 본인이 평소에 그런 자기 회사를 계속 규제하는 그 기관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그 기관들을 상대로 먼저 칼질을 해대고 있는 거고 그 조사는 계속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머스크와 트럼프 간의 브로맨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시진핑과 왕치산의 관계와 똑같다. 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왕치산이 그 시진핑의 숙적들을 일단 다 쳐줬다. 본인 손에 피 안 묻히고 다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치산의 역할이 다음엔 나가는 거거든요. 머스크도 지금 딱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네, 딱 그 수준까지 가는 건데 왜 트럼프가 직접 하기에는 껄끄럽고 나중에 혹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은 피해가고 싶거든요. 근데 머스크가 만만치 않은 또라이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정 부분 싹 내버려둬요. 머스크를 이용해서 자기 하고 싶은 걸 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머스크 입장에서 이용당하는 거냐? 아니죠. 본인도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익을 얻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주류 언론들에서 계속 머스크와 트럼프 사이를 이간질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머스크 관련 기사를 내면서 머스크가 진짜 대통령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해충돌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타임즈가 머스크가 결단의 책상, 미국 대통령 책상에 딱 앉아서 커피 잔 들고 있는 걸 그 합성 사진을 표지로 올렸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이 진짜 트럼프보다 오히려 머스크가 훨씬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네. 있다. 예. 이러면서 예전에 그 트럼프가 일기 때 스티브 배넌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의 수석 전략가 그 사람에 대해서 타임이 그런 식으로 표지에 올리면서 막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이어있게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원래 장례식 사진이에요. 트럼프 표지가. 예, 거기 들어가면 트럼프한테 날라가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딱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사진. 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타임즈 아직도 영업해요라고 굉장히 대인인 것처럼 반응했지만 내심 불편한 거죠. 이것 봐라. 이렇게 되니까 지금 타임이라든지 주류 언론에서는 조금 있으면 머스크가 트럼프로부터 팽당할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요 어떤 이 장면이 자꾸 눈에 띄는데 행정명령 그 서명한 자리 머스크 그가 아들 데리고 와서 있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네. 그 장면 보셨습니까? 예. 머스크도 참 그런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머스크는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이 머스크가 어쩌다 이런 더는 아이가 됐는지를 이제 우리는 제대로 다루진 않았는데 원래 머스크는 이 정도의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일단은 코로나 때 머스크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이제 사람들 이제 거리두기 하고 이제 시간 애 보기에는 그건 너무 심했어요. 그 정도는 할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두 번째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제 이분이 원래 남아공 출신이잖아요. 미국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을 좀 약간 몇 번 했고. 좀 바람도 피고 이제 아시다시피 유명한 배우의 배우 부인이란 뭐 바람도 피웠는데 이제 이 가정에서 낳았던 자식들 중에 한 자식이 트랜스젠더가 됐어요. 근데 트랜스젠더 되는 나이는 너무 어려요. 보통 한국에서는 한 20대 성인이 된 다음에. 근데 미국에 있는 이제 법들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트럼프는 마스크는 그때 너무 지극히 싫어했어요. 안 된다. 이거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근데 미국 법으로는 그걸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딸내미가 그걸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언론에서도 비판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미국의 그 진보 분위기로부터 본인의 입장에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심이 생긴 거예요. 굉장히 복합적이죠. 그때부터.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수하고 싶은 그 아이를 거기 데리고 오면서 원래 이래야 돼. 엄마, 아빠, 자식
뭐 이거 좀 약간 아이를 데리고 온다는 게 네. 참 그 서명 자리에. 근데 참. 머스크는 아이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 많이 만들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정상적인 혼인 과정, 결혼 과정 그 과정에서 낳는 게 아니고 본인이 뭐 정자만 제공해가지고 아이를 낳기도 하고 이런 그렇죠. 식이란 말이죠. 예.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머스크는 사실은 일단 우리나라 저출산에 대해서도 뭐 X에 올릴 정도로 예.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우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네. 계속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서 본인은 이제 가정에 어떤 문제도 있었지만 머스크가 이런 민주적인 원래는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돌아서게 된 게 네. 본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받는단 그렇죠. 말이죠. 피해를 보니까. 그게 싫은 거죠, 사실은. 그게 그 머스크하고 미국에 있는 다른 기업가들하고 딱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기업가들도 사실 규제를 받는 건 싫지만 일정 부분 내가 대중들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선을 이렇게 잘 타야 한다고 한다면 머스크는 그게 싫은 거예요. 어느 순간 나 그거 안 할 거야. 네. 그러니까 대중들 입장에선 저 사람이 도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트럼프랑 같이 하고 있는 머스크의 행보도 트럼프 행보만큼 앞으로도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계화 K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희정 알파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